명태균 씨에게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공범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엇갈립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 지식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대선 전반에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를 받아보겠다고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 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김건희 씨가 명 씨에게 nep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상담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고 장제원 의원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작하게 여론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여론조사 비용의 절반인 1,4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까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는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어떨까? 지금 1심 선고를 받았더니 징역 2년이 나온 거예요. 명태균은 오늘 심지어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예.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지난번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판결 무죄 선고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신 분들, 그렇죠. 좀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었던 분들께서 오늘 판결을 보고 이건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그 형량 면에서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각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그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그 범죄 사실은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판결을 좀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사실 특검이 기소한 것은 여론조사를 총 58차례에 걸쳐서 2억 7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이런 혐의였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그 건수 하나하나 여론조사 건수를 네네. 무죄 유죄를 좀 가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무죄 판결,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도 똑같이 58에 2억 7,440만 원 상당에 대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 1심에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없다. 계약서가 없었다. 예,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을 맞습니다. 그냥 제공했을 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썼고 예. 항소심에서도 이 뭔가 이권을 기대하고 명태균이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58의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를 뜯어보아서 최소한 14회 2,792만 원. 2,792만 원. 예. 최소한 범위로 줄여가지고 그 14회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그 무형의 이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넘겨준 것이고, 예. 윤석열 씨, 김건희 씨도 그런 묵시적인 그 상호 합의하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보아서 어쨌든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예. 했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씨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전체 2,792만 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아하. 1,396만 원에 대해서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은 윤석열의 재판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1, 2심에서 김건희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네. 총 이제 그 재산상 이익이 2,792만 원. 근데 이제 추징금은 얼마였죠? 1,396만 원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거든요. 예. 딱 절반이면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공범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네네.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서 공동정범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추징금 액수를 반반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2,792만 원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중에 그 딱 절반인 1,396만 원에 대해서 추징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결국 그 이진관 부장이 오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윤석열 씨에 대한 것이지만 본인의 심증으로 볼 때는 김건희 씨 역시 본인이 자기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오늘 판결문에서 읽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포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을 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 둘러싼 순차적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의 대법 이제 상고심 선고가 네. 16일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났는데 지금 윤석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절반만 지금 하기로 했으면 징수를 하기로 했으면 네.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도 지금 대법원이 사실 대법원이 상급심이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씨,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1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전체 58회 중에 14회에 대해서 이미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김건희 씨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단단하다는 확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판결을 선고했다고 예. 저는 보여지고요. 정치 현실이라던가 그리고 일반인들의 법감정 그리고 이 명태균 씨 행동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진관 부장의 사실 인정은 하급심의 전권입니다. 예. 사실 인정이 지난번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1심 항소심의 사실 인정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이진관 부장조차 무죄 판결을 선고했더라면 그 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대법원에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예. 제 생각에는 14개 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에 맞는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인정이라고 예. 보여지고 그 부분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파기 환송 혹은 파기 자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이 대법원의 판결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진관 부장의 사실 인정이 훨씬 더 일반인의 법 상식이나 예. 법 감정에 부합하고 정치인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치 현실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그 이진관 부장 재판부의 사실 인정을 쉽게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함께 기소됐던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윤석열의 2년보다는 6개월이 적네요. 네. 사실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2년이 선고된 것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명태균 씨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행위라던가 이런 그 정치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본인의 그 경제적 이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는 그 정치 프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그 정치 프로커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엄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징역 1년 6월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놓고 보진다면은 특검에서 양형부당 물론 전부 유죄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다음에 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좀 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지금 보석을 받아서 자유의 몸 아니었었습니까? 지난번에 창원에서 기소됐던 사건 때 구속이 돼가지고 예. 창원 마산교도소, 옛날 마산교도소죠. 예. 창원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아, 무죄 판결로 나왔었군요. 예, 그때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번 것은 그 무상, 그 윤석열, 윤석열에게 김건희 부부에 제공. 대한 어허. 그 무상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면 예. 지난번에는 김영선 씨가 그 명태균에게 지급한 그 금전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고향에서 구속이 됐는데 이번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네네네. 예, 그렇게 되겠군요. 예, 예. 예. 아무튼 다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 전해드리고, 제가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이제 재판부 부장판사였는데, 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좀 일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1, 2심에서 김건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유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일 수 있는데 어차피 하급심 이 재판 법원의 구조에 있어서 하급심끼리 판단은 다른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급심의 판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해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얽매입니다. 구속을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진관 부장이 1심, 항소심, 유사 사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호하게 14번의 하나하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이유를 밝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아. 무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 이후에서 계약서의 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런 판단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항소심에 가서도 유지될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재판, 이 판결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2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내용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무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에 제공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을 누군가가 오세훈 대납을 했다. 시장의 지인인 김모라는 사람이 대납을 해줬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 예.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 김모라는 사람의 대납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검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모라는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대납을 부탁해가지고 대납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김모라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김모가 지급한 것이 오세훈 시장과 어떤 관계에서 지급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예.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인정은 법원의 전권이니까 지금 제가 전체 기록을 못 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증거를 배척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이 가벼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격상. 100만 원 이상일 거란 말씀이세요? 100만 원 이상일 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형량은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되는 말씀이시네요. 그 타협적인 판결이 선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타협적인 판결이라는 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상실형 그러니까 당선 무효용을 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금 9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성격상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 이하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검은 1년 6개월 구역을 했고요. 추징금은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그 대납한 김모 씨에게도 각각 1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유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그 재판부가 인정해야 되는 뭐 혐의나 증거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 대납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뭔가 그 오세훈 시장과 그 김모라는 대납해준 사람을 간에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납에 대한 그 약속, 승낙, 묵인 이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입증을 한다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여러 법조인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보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유무죄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위라든가 제가 사건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은 특검에서 기소한 상황 그리고 뭐 이 김모라고 대납해준 분이 완전히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자신 있게 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무죄를 받기 쉬운 사건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1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년 선고가 됐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도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으로 김건희 씨는 앞서 우인성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김건희 씨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걸로, 뭐 이런 뇌물 이런 거 아닌 걸로 됐고, 김영선 공천도 그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약하다. 그 기준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개연성도 약하다고 예, 그래 버렸으니까 예, 예. 저는 이번 판결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판단에도 예. 그 이미 나온 판단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년이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특검 구형이 4년이었으니까요. 예, 이 정도 이진관 판사다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예. 뇌물수수 또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어떤 법에 없는 기부행위가 된 예.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는 제3자 변제된 거예요. 그렇죠. 예. 후원인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명태균 이런- 씨한테는 자료가 훨씬 더 있다 그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분은 혹시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건희 씨한테 무죄가 이제 선고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 뭐 연관성 면이나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게 무죄가 났지? 예, 뭐 이런 예.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진 그렇죠. 거니까 유죄다라는 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판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사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스타일 보면 이게 선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사하게 그리고 잘 써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른 재판부에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같이 다 녹여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는 틀려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형 자체만으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그 서울시장 상실될 구형량이 컸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예, 나오니까. 뭐 제 입으로 예.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다. 예. 재판이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은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처럼 이 정치인이고 공천이야 당대표는 한 거지만 대통령이 어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1,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이게 사실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둘이 공범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부인이 아무리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하고 같이 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공범이 안 돼 버리면 앞으로의 모든 뭐 갖다 주는 건 다 부인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부인이나 정치인 부인한테 주면 그렇죠. 네.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이제 실제로 행동은 이 사람이 하고 돈 받는 거나 이거는 다 부인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공범으로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법원에서 같이 이제 될 텐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공범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아, 1, 2심은. 공범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봐요. 그럼 공범이 안 돼 버리면 네.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생겨. 아까 말씀처럼 부인이 다 받고 부인이 다 하고 남편은 그냥 알았어 하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처벌되고 이 사람은 처벌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윤석열과 명태균 사건이 항소심 가서 유죄가 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두 사건을 같이 합쳐서 보는데 그럼 만약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는 김건희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물론 대법원에 자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모순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쪽은 이제 공범이라는 거고 한쪽은 무죄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쨌든 하나로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지금 이 이진관 판사가 조금 더 증거를 꼼꼼하게 봤을 수도 있고 누구죠 강혜경 그분이 강혜경 지금 씨. 들었다니까 네. 저는 뭐 두 사람이 사실 공범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 받은 거고 또 실제로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두 사람이 공범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 떨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은 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 것도 사실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 사건에서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또 증언을 또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 주변에서 그때 이제 돈을 뭐 대줬다고 하는 그 사람도 김현정 씨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게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사건의 형량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유죄는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락이 중요한 건데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사건은 근데 지난번 사건에서 이제 어쨌든 그 지난번 선거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서 뭐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당연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는 나중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판결 선고는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취재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이 문제라서. 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아 트러블 메이커다. 안철수랑 싸우고 이준석 싸우고 이제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맥을 잇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약간 희망사항일까?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게 뭐 셋이 묶어서 이미 그 관우 장비 중에 관우 날라갔어요. 네, 2명 남았는데 뭐 유비와 장비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을 언제 때릴까? 네, 요거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오세훈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납이라는 게 돈이 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돈이 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천으로 보답해줬다고 그렇죠. 본 거죠. 사후제약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돈이 대납한 게 입증이 되면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전 거라도 이게
선거법은 633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자금법은 633은 없어요. 근데 특검은 있어요. 특검법에 적혀 있죠. 특검법에 적혀 있어요. 네. 633이 있기 때문에 1년 내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7월에 나면 6개월 후에 3.3이니까 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면 내년 초쯤이면은 빠르면은. 대법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심에서 유죄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사실은 100만 원 선고는 이 돈이 지금 금액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사실 조금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선고 금액이. 그래서 이게 대납만 만약에 입증되면 대납이 지금 뭐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건데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왜 줬을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을 왜 줬을까? 왜냐하면 그냥 준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기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7월 10날 7월 9일 날에 올린 윤석열 씨 대법원 선고가 났지만 원래 7월 10일 날 윤석열 씨 그 건진법사를 뭐 알았네 말았네부터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판결 선고가 원래 예정돼 있던 날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7월 27일 날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2주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10일 날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났었었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가 날아가면서 국민의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네. 상황. 근데 네. 그거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재판부가. 그런데 그 재판의 판결 선고를 저는 미뤘다라는 것은 유죄 쪽으로 혹은 내지는 그쪽으로 좀 할 생각을 원래 하는 그럴 거 가능성이 아닌가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매우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바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란 말이에요. 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돼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을 내버리게 되면 당연히 100만 원 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재판하는 사람 판사들의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도 제끼고 오세훈도 제끼게 될 가능성이 넌 매우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다 했는데 그 날짜를 미뤄가지고 오세훈 거를 먼저 이제 판결 선고하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7월 22일이잖아요. 20일, 27일 굉장히 20, 중요한 20일, 이벤트들이 예,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질 그래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사실은 원래는 뭐 이미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